네, 안녕하십니까. 석유학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병준 수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영향과 ESG 규제 강화에 따른 석유학사 투자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공급망 이슈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좌측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녹색 점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한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 정제 설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석유화학 설비가 있는데 그 규모는 유럽 전체 생산 능력 가운데 약 10%로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만약 EU에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축소한다고 하면 관련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재료를 대체해 나가겠지만 유럽의 가동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석유화학 업체 실적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내 석유화학사의 원재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화학사들은 나프타를 주 원재료로 사용하는데 러시아산 나프타 의존도가 국내 수요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 이외에도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재료 조달 차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재료 확보 측면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원재료 가격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급 구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원활히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일부 유럽 화학사의 설비 가동 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규제 강화 기조가 석유화학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생산 공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해 나프타, 에탄, 프로판 등 여러 원재료가 사용될 수 있는데 중국 석유화학 업체 가운데 일부는 석탄을 원재료로 투입하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비 가운데 공법상 환경오염 유발 부담이 높은 중국의 석탄화학 설비가 ESG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 석탄 및 석탄 기반의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잠재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규제 강화에 따른 석유화학 업체 투자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석유화학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인구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수요 성장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작지만 중장기적인 수요 성장폭은 버진 피드스탁 기반의 기존 석유화학 제품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향후 수익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제조 공정보다 탄소 배출량이 작고 에너지 사용량도 낮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의 ESG 규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 유럽 정유 화학사의 투자 트렌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소모빌의 캐펙스 구성은 기존 전통적 오일 가스 중심에서 저공해 연료, 대체 윤활유, 친환경 화학 제품 등과 관련된 로우 카본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 사업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 업체인 독일 바스프도 향후 투자의 일정 비중을 배터리 소재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국내 화학사의 투자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LG화학처럼 2차 전지 사업 투자 비중이 이미 높아진 업체도 있지만 여타 석유화학 업체들도 친환경 플라스틱, 2차 전지 소재, 수소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성장성이 높고 ESG 규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에는 대부분의 화학사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LG화학 이외에도 롯데케미칼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SKC의 경우 2020년 동박사업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 강도나 고객 기반 확보 여부, 기술 변화 추이 등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지 소재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수익 창출력이 제고되고 사업 다각화 수준이 강화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에 내재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다변화를 위한 투자 부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LG화학의 경우 2022년 연결 기준으로 약 10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조 원의 LG 에너지 솔루션 IPO 자금, 현금 창출력 수준 등을 고려하면 자금 소요에 원활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9년에서 21년까지 연간 KPX가 약 6조 원 내외였던 것 대비 투자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공시된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다른 화학사들도 연간 1조 원 내외의 자금 소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화학사 합산 기준 현금 흐름 추이를 보시면 2021년에 에비타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작년 대비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 점과 신규 화학 설비 공급 부담 등을 감안하면 2022년 실적은 전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향후 실적이 저하될 전망인 가운데 투자 자금 소요는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2022년 석유화학 산업 재무 부담은 2021년 말 대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성 조달을 진행하였거나 호황기의 유동성을 확충한 업체도 있어서 업체별 상황은 상이하지만 업황 저하기의 이익 창출력 변화폭, 투자 규모와 조달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 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